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OTT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단의 폐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JMS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단 JMS와 교주 정명석의 실체를 밝혀내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30년간의 사투를 이어오신 분입니다. 반 JMS 활동가, JMS 피해자 모임인 엑소더스 전 대표이신 김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한 분은 이단 JMS에 13년간 활동했던 분입니다. 1999년 탈퇴 후 정통 신학 과정을 밟고 현재는 이단 상담과 탈북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나돗 교회 정희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구TV 시청자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교수님부터.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돗 교회에서 북향민 사역과 기독교 이단 상담 사역 그리고 기독교 인문학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희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은 반 JMS 활동가와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1995년에 제가 대학 졸업반 시절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 평범한 교회인 줄 알고 따라갔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교회가 좀 독특한 면이 보였고 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여기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려고 혼자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안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그 여자친구를 계속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꽤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그 여자친구가 탈퇴를 하고 나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본인이 정명석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런 범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전국의 교회가 200개가 넘는 그런 집단에서 벌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서클이 다 들어가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모의 여성들과 또 똑똑한 학생들을 포섭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그 어떤 조직폭력배라든가 범죄 집단보다도 더 악랄한 집단이다. 그래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고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정희신 목사님은 JMS에 13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명석은 어떤 인물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JMS에 빠지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저를 JMS로 소개시킨 사람은 저한테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을 안 했어요. 사회과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가기 전에 뭐 책 좀 읽고 가자. 그래서 책 읽는 모임이라고 해서 갔어요. 사회과학 공부한다고. 근데 갔는데 사회과학은 안 하고 성경을 들이밀길래 아니 나보고 세미나 하자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하겠대요. 군대 가려고 마음 먹고서 딱 내려와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이 꿈을 꾸고서 너 군대 가려고 마음 먹는데 큰일 난다.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밤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뭐 지역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시켜주는 바람에 군대를 1년 늦추게 됐고요. 거기 가자마자 무당들이 하는 신대림 같은 접신을 해가지고 뭐 한 2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때는 이제 그 명칭이 신정통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비템을 하면서 제가 무슨 점사를 남발하는 거예요. 근데 한 2시간 반 동안 점사를 남발해놓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손을 좀 씻고 와봤더니 뭐 한쪽에서는 무슨 뭐 찬송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 이게 뭔 일이냐. 제가 무슨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한 말은 저는 기억이 몇 개밖에 안 나요. 그런 뭐 이상한 체험들, 비성경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않고서는 어떻게 군대 가는 걸 귀신같이 알아, 뭐 말 그죠? 그래 이제 그런저런 것 때문에 그냥 이건 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빠져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나온 다음에 정통신학을 가서도 가장 많이 연구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비성경적인 신비체험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신학교 졸업하는데도 꽤 많이 연구를 했죠. 직접 보신 정명석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은 안 당하는데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당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비성경적인 신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지금 안화도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그것 때문에 JMS를 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99년 이전과 99년 이후의 어떤 JMS 예배 흐름이 굉장히 다른데 또 99년 이전에도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달라요. 80년대는 제가 갔던 80년대는 그게 굉장히 흥황했거든요. 비성경적인 신기들의 모임인데 집합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너 뭐 어떻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거에 쏠려는 것은 학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쏠리고 뭐 서울대 다니는 사람 뭐 연고대 다니는 사람도 쏠리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성폭행 범죄자인 JMS 정명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검경이 합동으로 월명동 JMS 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검찰총장도 나서서 강력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필 규정이라고 봅니다. 사필 규정인데 또 그런 사필 규정으로 보면서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JMS를 나온 다음에 더 많이 알게 된 사람입니다. 비율이 거의 한 95대 5 아니면 90대 10 정도예요. 나온 다음에 90을 알게 됐어요. 99년도에 모 방송소에서 방영이 되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꼈던 우리가 자랑했던 섭리사라는 데가 이 모양이었느냐라고 회의감을 느끼고 많이 나왔는데 99년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나서줬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실제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온 지 한 3년쯤 안에 나온 다음에 저가 한 3년 안에 무너질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저 길어봤자 5년도밖에 안 가. 이렇게 실제로 말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단체가 20몇 년이 유지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줬으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요. 홀가분한 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죄인데 제가 지은 죄 중에 하나인데 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거든요. 뭐 미셸 푸코가 이랬던 대중권력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의 몫을 조금 덜게 됐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김도영 교수님은요? 이번에 교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또 성범죄 관련해서 방조 내지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집이라든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과거에 꿈에서나 그려보던 모습을 보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게 강제 수사가 시작됐으면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말고 이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 방조했던 사람들,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모조리 발본색원해서 강력한 처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또 부탁이 있다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 범죄 행각에 대해서 낱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티비에서 2019년 이단을 고발하기 위해 제작한 이단 사이렌에서 JMS 교주 정명석에게 희대의 생마라는 표현을 썼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적이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지만 방송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희대의 생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이 굉장히 변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은 그 적나라한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미 2003년에 정명석이 홍콩에서 체포됐을 때 홍콩 언론에서는 일면 톱으로 생마교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2001년에는 대만 언론에서 또다시 생마교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티비에서 희대의 생마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마라는 단어는 바로 정명석을 위한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희대의 생마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생마라고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전대미문의 생마라고 봐요. 한 인간이 하루에 수십 명을 성폭행을 하고 제가 99년에 만났던 납치 피해자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20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그랬더니 그 피해자분이 저를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그 표정이 넌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수십 명씩 조를 짜서 정명석 방으로 들어가고 로테이션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게 진짜 전대미문의 생마죠. 이거는. 생마라는 단어가 정말 정명석을 위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그 표현이 약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전대미문의 생마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셔야죠. 네, 정명석이 일명 스타로 삼는 여교도들의 어떤 취향 기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정명석은 방금 우리 얘기했던 대로 생마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키 크고 예쁘고 외모만 봅니다. 정명석은. 정 목사님께서는 JMS에 계셨을 때 이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런 몹쓸 짓을 하는 정명석의 행태를 내부 관계자들이 돕고 있다는 겁니다. 왜 스타가 생겼는지 안에서는 이런 행각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뭐 어떤 누구를 뽑는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대표를 뽑을 때 아무나 뽑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키도 크고 좀 날씬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꼭 다르게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뽑아놨지만 사실은 영혼은 굉장히 불쌍하고 걔가 지금 무슨 안 좋은 상황에 의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육적인 뭐 겉의 외모 이런 것만 뽑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을 선생이라는 사람이 알고서 그때 영혼의 상태를 보고서 뽑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가끔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도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겉모양만 이랬지 실제로는 세상에서 막 병들고 막 찌들고 뭐 기타 뭐 약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정명석이를 만나서 그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이 꽤 돼요. 갈등이 되다가도 그냥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냥 전혀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알게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철저하 이중 플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9년에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무슨 뭐 그 사람 모방송사에 나왔을 때도 저희들은 그거 보면서 에이 저 말도 안 돼. 저런 일 어떻게 일어나. 우리 선생 어떤 사람인데 전부 다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아주 직급이 높은 노회장들마저도 보면서 야 저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랬어요. 그게 99년까지의 풍경이에요. 이해가 안 됐던 게 방송사를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통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당하다면 그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가 명예롭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정인 소송을 걸 수 있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그때 엑소더스 사이트입니까? 뭐 정의연대입니까?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뭐 하는데 고소를 안 해요. 그래서 물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걸 고소를 안 하고 방치를 하느냐. 이거 뭐 해야 되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으러 다녔죠. 선배들한테. 아니 우리가 당당한데 왜 법적으로 소송을 못 걸고 자꾸 이렇게 뭐 다른 걸 하고 뭐 하려고 하냐. 내막이 뭐냐. 좀 알려주라. 이 사람도 이게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만 그 전 같으면은 딱 잘라서 야 그런 말 믿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구원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99년이 되니까 말을 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답을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서 이제 그걸 물어보러 다녔는데 물어보러 다녔다고 99년 5월 달에 월명동에서 교육자 모임을 해가지고 저를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6월 달에 전화를 받았고 나가라고 비공식적으로는 5월 달에 제명이 됐다는 걸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떠밀리듯이 마치 무슨 쓰나미 나오고 피해가듯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게 묻고 다녔던 그런 행동들이 자기네들에게는 이제 위기의식으로 나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그렇죠. 됩니다. 네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콩 피해자인 메이플 씨와 호주 피해자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홍콩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플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느꼈었죠. 그런데 이젠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을 좀 찾은 편이고 그리고 또 호주 피해자인 경우에도 JMS 그 목사들이 해외 지부에 있는 목사들이 그 호주 피해자를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계속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구티비 뉴스에서도 이단의 폐해를 고발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티비에서 보도한 뉴스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단들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사회적 파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단들의 내부 분열도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단 JMS의 사실상 2인자였던 정조은 씨는 최근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JMS 내부에서 성령 상징체 등으로 불리며 정명석의 수감 생활에도 실질적 리더로 활약한 정 씨. JMS 탈퇴자들에 따르면 정명석의 성범죄에도 깊이 연루돼 있는 정 씨가 최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금 섭리에 있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관에도 지금 일단 확인된 사람이 7명이고 2명이 미성년자예요. 저는 선생님의 책임을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에 선생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씨의 폭로에 대해 JMS 측은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MS 탈퇴자들에 따르면 JMS 내부는 현재 정 씨와의 관계를 끊고 본격적인 갈등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정조원이한테 이렇게 안 쏠리게 하려고 자기들 막 내부 교육을 시키고 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정조원이가 전화 오는 거 받지도 마라 그러고. 한편 이단 전문가들은 교주가 권위를 잃고 내부가 분열해도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이단들의 습성이라며 이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 정명석 성범죄를 폭로하기도 했는데 현재 성범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조은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섭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섭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섭리라는 게 이제 원래 기독교에서 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 역사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걸 JMS에서는 아주 잘 즐겨 썼어요. 자기들이 구원 역사라고 성약시대의 새로운 구원 역사라 해서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썼죠. 지금도 아마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그런 게 이어진 걸 겁니다. 이어진 거고 사실 정조은 씨에 대해서는 뭐 본명은 김지선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나온 다음에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몇 번 봤을 뿐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다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롤 모델이 정조은이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좋은 사도님 같이 뭐 정명석이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랬던 대학생들을 몇 번 만나가지고 기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정조은이가 누군지를 제가 모르니까 들리는 말로만 그 친구들은 상담을 해서 무사히 탈퇴를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이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최대치입니다. 그 당시에는 활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활동도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죠. 드러나지 않았던. 정조은이라는 사람 나오진 적도 없고 이름이 거명된 적도 없고 본명이 김지선이 그래서 정조은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물었어요. 그때만 본명이 김지선이래요. 근데 김지선이라는 이름이 제가 99년에 있을 때 있다가 나올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김지선이가 아마 78년생 아니면 79년생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JMS에서 제명될 당시에는 20대 초반, 20살 갓 넘어서 아마 목사님은 모르셨을 것 같고요. 이 정조은이 정명석의 신임을 받게 된 게 널리 영상이 퍼졌습니다마는 홍콩에서 모기장에서 체포될 때 그 집 안에 정조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이민국에 체포가 돼서 정명석이 이민국으로 끌려갈 때
정조원도 자진해서 그 버스에 탑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민국에 가서 정조원이 아주 대차게 대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을 잡아 넣을 거면 나도 잡아 넣어라. 정명석은 그 당시에 여권이 없이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인데 불법 체류자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정조원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정명석 보라는 거죠. 정명석한테 내가 이만큼 충성스럽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민국 직원, 홍콩 이민국 직원들한테 나도 같이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정명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 2003년 2월에 홍콩 쌍둥이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또 정조원인데 다음날 아침에 그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이거죠. 야, 하나님이 선생님의 몸을 빌어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울고불고 그러냐. 나 같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라고 말했던 게 정조원이고 2006년 중국 본토에서 강간 치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 2명이 정명석의 아지트를 탈출해서 이제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심양공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봉고차 2대에 20명 가까운 남자 신도들을 이끌고 심양공항으로 와서 피해자 2명을 납치하려고 했던 사람도 정조원입니다. 그리고 정명석이 징역 10년이 확정된 후에 지금 정명석을 고소한 홍콩 피해자 그리고 호주 국적의 피해자를 대전교도소로 데려가서 정명석과 면회를 시킨 사람도 정조원이고 그 외에도 유럽, 아메리카 대륙 하여간에 전 세계에 있는 미모의 여신도들이 포섭이 되면 전부 다 데리고 가서 대전교도소에서 면회를 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조원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범들이 진정으로 참회를 하면은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던데 제 개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정조원은 조력자가 아니고 정명석과 공범이다.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정명석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인자가 아니라 거의 1인자와 맞먹는 그렇죠. 조력자로. 지금 정명석에게 대들고 정명석의 성범죄 책임은 정명석 너가 져라 라고 지금 대놓고 말하는 형국인데 그 정도 위치까지 간 거죠. 정조원이. 정명석의 성범죄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10년의 수감 생활도 있었는데 이런 JMS 체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신도들에게 정명석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김도형이 여성들을 매수를 해서 여성들이 연기를 잘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래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명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더더욱이 믿음을 간고하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신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었고 또 기존의 광신도들이 탈퇴하지 않는 한은 그 교단 조직의 뼈대는 유지되기 때문에 정명석이 출소할 때까지 그 교단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죠. 교도들에게 절대 미디어를 접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특히 2세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입교로 자연스럽게 JMS 교도가 된 젊은 세대들이 사회활동을 하며 미디어를 자주 접하고 있기 때문에 2세들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빵집 여사장이 2세라고 밝히면서 탈퇴를 독려하는 내용이 또 화제인데요. 2세들의 이탈수가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JMS 안에서 2세들이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2세들이 무슨 성명서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JMS에 대한 기억으로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 2세가 어떻게 저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지? 근데 그 성명서에 예를 들어서 발표가 됐으면 기본이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명석 씨에. 내가 인정했다라는. 근데 정명석이 사인이 들어갔다라는 방송에 안 나와요. 그러면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건데 우리는 정명석을 믿겠다라고. 그거 자체가 과연 가능한가? 그게 가능해졌나? 두 번째 2세들 자체가 거기서 무슨 뭐 중직자도 아니고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2세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뭐 얼마만큼 대단한 그 안에서 뭐 가지고 있어서 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조직을 통솔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건 그냥 행위 요식 행위, 뭐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이지 저게 과연 진실성이 있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음표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그만큼 2세들이 나와서 저런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안에 뭔 일이 생긴 거구나. 근데 이제 뭔 일이 생겼는지는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럼 생긴 것 같다라고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 이번 일로 JMS가 분열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튜브에서는 이단 정명석의 설교가 쇼츠까지 제작돼서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아는 성범죄자의 동영상을 그대로 두는 플랫폼도 큰 문제지만 JMS 측의 태도도 참 황당합니다. 속내가 뭘까요? 지금 아마 JMS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워낙 이 방송의 여파가 컸고 본인들은 지금 정명석은 재판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본인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모습이 장면이 방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이제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확장된 개념의 메시아일 뿐이다라는 요상망측한 논리를 또 드러내 가지고 처벌을 피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교단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싶고 바퀴벌레들이 날뛰다가 이제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데 이 집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카멜레온을 능가할 정도로 종교 집단의 교리가 수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또 재림 예수가 순교했다라는 식으로 요상망측한 논리를 동원해서 또다시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종교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 내용이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욕정을 드러내서 본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일단 JMS 설교를 분석해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자기 욕심을 대변하는 말이죠. 거기에도 나왔습니다만 반응이 없으면 반항이다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더라고요. 자기가 지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안 보였다고 반항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봤어 하면서 뭐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상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기반을 둔 행동을랄지 교리적인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한 왜곡된 욕망. 왜곡된 욕망은 근거가 뭐냐? 특수윤리입니다. 일반 보편윤리도 아니고. 어떤 특수윤리냐? 정명석이는 무조건 옳다. 틀린 게 없다. 그걸 또 자기들은 계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엔 피해를 입게 되는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작 정명석은 시골 출신의 국졸, 말도 어눌하죠. 대체 신도들이 JMS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 초반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어떤 정명석이 무당 정도의 신기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단체가 계속되면서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아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림 예수도 태어난다면은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논리로 해서 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라고 하는 깡촌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었고 그래서 교육도 초등학교밖에 못 받았다. 이게 오히려 미화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네, 정희승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지금 그대로 이 사람들이 유지되는 게 정명석이 말은 어눌하잖아요. 말 그대로 말 어눌해요. 어눌한데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층위들이 그걸 흡수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들은 정명석이는 딱 하나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층위가 다양하니까 각가지 사람들이 흡수가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또 이걸 자랑도 하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실망을 느낀 사람들, 교회에서 뭐 대학부 해체시켜갖고 온 친구들, 운동권 친구들, 뭐 문화예술 이렇게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온 90년이 되니까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더라고요. 쏠려 있는데 그게 어디냐? 말씀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들로 분위기가 군대 갔다 와서 가봤더니만 싹 달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굉장히 낯설었어요. 야, 이게 80년대만 해도 상당히 다양했는데
해방구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왜 나갔지? 물어봐도 이제 왜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줘요. 그냥 뭐 믿음이 약해져서 나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갖다 중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떨어져 나갈 거다. 알았다. 그럼 그냥 뭐 말씀이 또 좋다니까 들어보자. 말씀을 정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갖다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저가 어떤 신비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환청을 듣는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정리되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갔느냐? 정명석 씨가 저렇게 문제를 저질렀지 교리는 신학적으로 옳을 거다. 말씀은 옳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는 게. 1년 동안 엄청 깨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교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성경책 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맞대요. 근데 틀렸대요. 저보고. 그때 전도사니까. 정전도사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기독교다. 그럼 그런 기독교 어딨냐?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 아, 교리가 틀렸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더 충격이었던 건 성경을 배우면서 제이미스 교리가 성경이 없다,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그걸 감지하는 순간부터 신비체험 현상이 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다시 알게 된 게 성경의 능력이었어요. 아, 성경을 제대로 배우니까 이런 게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이해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된다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받았던 혜택이 있어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불안하고 서울에 가돌라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 그런데 어디를 가자 해서 성격 공부를 배웠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고 뭐 성폭행범이고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게. 자, 그걸 가지고 와서 나를 전도한 사람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나를 더 믿니? 언론을 더 믿니? 언론도 조작되는 게 많아. 이렇게 딱 대응을 해요. 그럼 그때 나에게 남는 건 이제 양자택일입니다. 이 사람 말을 더 믿을 거냐? 제임스를 따를 거냐? 근데 그동안 그 사람하고 얽혀져 있는 관계가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엮여 있는데 거기를 떨쳐내고 과감히 그냥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해 저쪽으로 할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드무냐? JMS의 주요 선교 타켓으로 삼는 사람이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서 그렇게 그때 딱 어떤 결단을 내린다. 그건 인간의 발달과업에서 보면 안 맞는 겁니다. 힘듭니다. 그 나이가. 그 나이대를 그래서 주로 전도해요. 그래서 그 정명석의 이 어눌한 말투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그 옆에서 돕는 조력자가 있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비 체험 때문에 또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명석 교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단 JMS의 태도에 논란도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그리고 준비 과정 중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정명석이 작년 10월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금년 4월 말이면 구속 만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노리는 게 지금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3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인 3명의 성범죄 사건도 빨리 기소가 돼서 병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병합을 하면은 징역 20년 받을 거를 징역 15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법으로 지금 재판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밀항까지 하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보석을 허가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고 혐의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인 피해자 하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서 검찰에서는 아마 구속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과 법원 판사님께서 잘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게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변호하는 수법이 너무 악랄합니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과거에도 돈 뜯어내려고 소설 쓰는 거 아니냐. 아예 대놓고 그냥 피해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쇼하지 마라. 이제 곧 홍콩 피해자와 호주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할 텐데
얼마나 악랄하게 할지 정말 저도 한번 지켜보고 싶고 그 악랄하게 하는 거를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공개를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 그런 짓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아가씨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강간범 돈 받아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그렇게 모욕을 합니까?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좀. 예전에 정명석 출소 직후에 구티비가 이단 사이렌을 방송했을 때도 변호사와 장로들 10여 명이 방송국에 들이닥쳤었습니다. 위협적이었다는 제작진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는데 JMS에 계셨을 때 피해자들이 탈퇴하는 경우가 잦았는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행태를 보여왔는지 궁금합니다. JMS를 나와도 조용히 살면 안 건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중앙대에서 2010년도부터 중앙대 기독교 동아리 고백 공동체에서 북향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라는 데서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상담이 좀 필요하다.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나서기 시작했는데 나서기 시작하니까 전화, 문자 수시로 오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냐 그냥 뭐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팸으로 돌려놓고 안 받았어요. 제 안사람한테까지 두 사람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조폭에서 회심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조폭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아니 내가 지들 와이프하고 지들 가족 이름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다 알지만 나는 그 사람 와이프 뭐 가족한테 한 번도 전화해서 왜 당신 자식이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천하의 몹쓸 성폭행범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협박하는 짓거리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냐. 제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목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렵니다. 이건 도대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가족을 건드는 것은 조폭도 안 하는 짓이고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딱 갈립니다. 적극적으로 저 교수님처럼 이렇게 반동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수시로 각가지 뭐 협박을 하고 뭐 난리래요. 근데 조용히 있으면 아무런 연락을 안 해요.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도 피해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명석의 성범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명석이 본인 스스로 1만 명을 성폭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왔고 지금 현재 재판만 보더라도 홍콩, 호주 두 국적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고 이제 한국인 피해자가 3명으로 추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가 3명이고 또 유럽 국적의 피해자가 또 1명이 이제 조만간 고소를 해서 4명이 고소를 할 텐데 그러면은 9명이 되죠. 그 피해자들의 국적을 따져보면은 5대양 6대주가 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시아뿐만 아니고 일본 그리고 뭐 홍콩 피해자도 있었고 오세아니아 대륙에 지금 호주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요. 유럽 피해자 이제 곧 고소장 접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정명석을 또 고소했던 외국인 피해 여성은 아메리카 대륙에 국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는 저쪽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피해자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의 모든 피해자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건 시대의 생마가 아니고 전대미문의 생마다. 그냥 정명석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참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행위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아사히 신문이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한 게 일본인 피해자가 최소 100명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대만 언론도 대만 여대생 피해자가 최소 100명이라고 보도를 했으니까 그 누적 피해자 숫자와 현 JMS 신도들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명석이 본인의 목표 1만 명을 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그래서 저는 정명석을 그냥 글로벌한 강간범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 피해자 규모 외에 전체 교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월명동 행사에 다 모이는 사람들, 일단 모이는 사람들이 실제 인원들일 텐데 그 모이는 규모를 따져봤을 때는 10,000명 내지 20,000명, 거기가 10만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10만이라고 하니까 이 격차가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 건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30년간 정명석과 JMS와의 사투를 이어오신 김 교수님 참 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다큐멘터리에서도 공개가 됐지만은 정명석이 2003년 7월에 홍콩에서 저희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신도 10여 명이 와서 폭행하는 거는 애교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숨어 있다가 뭐 전구는 미리 다 빼놔서 불이 켜지지 않도록 해놓고 쇠파이프로 테러를 하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미행을 하고 직장을 파악하고 퇴근 경로, 출근 경로도 파악을 해서 이제 쇠파이프로 테러를 해서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이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이냐면은 이제 저희 회원들이 정명석을 추적하러 인천공항으로 갈 때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을 태워다 주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바퀴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차를 견인을 해서 이제 카센터를 갔더니 그 카센터 정비하시는 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한참을 이제 차를 들여다보시더니 누군가가 브레이크 패드에다가 오일을 발라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일이 탔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니까 어떤 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오작동하기 위해서 거기 누군가가 오일을 발라놨던 거고요. 또 어느 날은 또 자동차 주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제 카센터를 갔더니 또 다른 카센터 사장님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타이어에 박혀있던 쇠붙이를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누군가 일부러 박아 넣은 거지 뾰족한 게 들어가서 박혔으면 이제 자동차 운행 중에 못이라든가 이게 박혔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일부러 박아 넣은 거다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그야말로 아주 뭉툭한 일부러 사람들이 인력으로는 박아 넣으려야 박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쇠붙이가 여러 개가 자동차 타이어에 박혀 있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가족 정보 확인 그리고 위치 추적 가능할 정도로 JMS의 비호 세력,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사실 당했어요. 정명석이가 출소할 때쯤 해서 JMS가 계속 유장 포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JMS의 유장 포교를 알리는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모 이제 여대 앞에서 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방검찰청에서는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이 났어요. 이것은 초상권 침해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라고. 고등검찰청에서 갑자기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세 개가. 그래서 그냥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또 검찰청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았죠. 또 뭐 검사님이 여자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딱 보더니만 그냥 목사님 마음 편히 가십시오. 우리도 여기가 어떤 문제 있는 단체라는 거 압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모르게 야, 여자가 더 정의로운 존재다, 진짜. 그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 JMS 활동했던 사람한테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냐? 뭐 알아는 게 다 알아보자. 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그것까지 알아내면 내가 완전 집에서 이렇게 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호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됐는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곳곳에 숨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디에 누가 어떻게 숨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검사가 면직된 거는 2008년에 최초였었는데 그 면직된 검사가 바로 JMS 신도로서 정명석의 수사 기록을 몰래 빼내서 분석해서 정명석에게 보고하던 JMS 신도 검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2007년 국정원 직원이 또다시 해임됐는데 그 사람도 JMS 신도로서 저를 비롯한 저희 반 JMS 단체 회원들의 출입국을 불법으로 무단 조회하다가 해임됐고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정명석하고 치열하게 싸울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전 카이스트에 근무하던 시절에 대전 지역의 일간지 기자가
저와 카이스트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 그 기자도 JMS 신도이고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정명석이 징역을 살 동안 JMS 신도인 교도관이 또 도와줘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비키니 사진이 정명석에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교도관을 통해서는 비키니 사진이 아니고 올 누드 사진도 계속 들어갔다라는 증언이 이제 최근에 확보가 됐습니다. 또 99년에 이제 피해자 두 분이 정명석을 성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고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재림이예수라고 세뇌된 상황에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나서 그 고소 대리인의 변호사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소 내용과 사실이 전부 다 JMS들이 알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기록을 도대체 어떻게 쟤네들이 확보를 하고 내용을 알고 있냐. 나중에 이제 확인한 거는 헌법재판소에 그 JMS 신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신도가 나중에 법무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직 중에 그 기록을 파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JMS 신도들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지만 자신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언제 그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활동을 하게 될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90년대 이후에 그렇게 이제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품 지금 유명 면세점에도 들어가는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그 화장품 회사를 JMS 신도들은 섭리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신도들 스스로 JMS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격이죠. 그래서 아마 그 회사에서도 JMS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헌금이라든가 또는 무슨 건축 헌금이랍시고 대부업체를 껴서 아예 그냥 교회로 대부업체 직원이 나와서 신도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하고 돈은 이제 교회에서 받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증언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어서 원래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돈과 여자라면은 사족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 하여튼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JMS에 세뇌돼 세상에 귀를 닫고 여전히 남아있는 교도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결국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언제 나가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서 몇십 년을 지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JMS가 아니고 만민중앙교회에서 나온 분들도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정 목사님, 예, 제가 65인데 지금 만민중앙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목사님한테는 그때가 성령님 주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온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반응이 뭐냐면 분노조절 장애 아니면 우울증입니다. 화가 난다 이게. 왜 그렇게 자기가 속았냐. 제가 그 친구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중요하지만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근데 더 좋은 사람들 앞으로 만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 거기서 받은 상처로만 사람을 대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온 친구들한테 두 가지 하나 더 권장하는 게 얼 쇼리스가 이야기한 희망의 인문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에다 닻을 내리고 너 삶을 바라보고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나온 친구들이 되게 이제 많이 보이는 반응이 한 2명 정도는 목사님 저 성경 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8명은 10명이라면 8명은 종교고 뭐고 다 싫다 이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삶을 인문학적으로 성찰을 해라. 너에게 주신 성령님의 희망에 따라서 너를 보는 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JMS에 대한 분노 표출에도 안 늦다. 이 말은 JMS 반대 활동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시각 자체로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나와라. 이게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나온 사람들한테는 분노보다는 성령님 주신 희망을 먼저 좀 마음에 심어둬라. 이게 제 바람입니다. 네, 김도윤 교수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제 JMS 신도들과 논쟁도 많이 벌였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과 논쟁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논쟁을 할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교만합니다.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은 성경의 비밀을 푼 정명석 총재로부터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항상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믿지 않고 손해배상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믿지를 않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언론이 보도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교만해서 맞아요. 그럴 거라고 보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은 객관적 사실인 판결문이라든가 언론 보도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진실이 뭔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겸손하시라.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봐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본인들이 택해야 될 선택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탈퇴해야죠. JMS 관련 내용 공개되다 보니까 JMS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도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우려되는 이단 사입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저는 이단 사이비들이 제공하는 행복 신학을 좀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것도 중요한데 기독교에는 거룩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했지 행복만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있는 가치가 성경적이냐? 거기서 어떤 행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해야 하는 행복의 제목이 행복의 항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일 때는 따라가지만 아닐 때는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밀스럽게 성경 공부하자는데 가지 마라. 제발. 성경 공부를 왜 비밀스럽게 합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하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제발 비밀스러운 가서 하자는 말 속지 말고. 그다음에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거룩하면서 행복.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니까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몫을 떼놓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자.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제 소망은 그래요. JMS의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김 교수님을 향한 많은 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하십니까? 예, 그 길을 가다 보면 얼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방송을 보고 저를 아시는 걸까 아니면 JMS 신도일까 그런 걱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꼭꼭 쓰고 다니는데 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JMS 사태가 정리가 돼서 저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정명석을 알리려고 나온 거지 저를 알리려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마무리돼서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정인식 목사님께서는 이단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셨지만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단 상담 사역을 하긴 할 겁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좀 이단 사이비들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두 분의 최종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김도현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그 정명석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고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교단도 가능하다면 정말 무너뜨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다큐멘터리가 워낙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JMS 신도들 색출 작업이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속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됐던 배우 강지섭 씨 같은 경우에는 100% 탈퇴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탈퇴했다고 해도 이제
안 믿어주시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이 숨은 좀 쉴 수 있게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제임스 신도인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임스 신도에 대해서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 제임스에 있는 2세들,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임스 1세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 사람들이 택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탈퇴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뿐만 아니라 제임스 2세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일종의 종교적 난민이에요. 당장에 경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의절을 합니까?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막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좀 큰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한 무슨 신앙 쉼터라든지 많은 무심양면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JMS 교도들도 똑같은 피해자로서 편견 없이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구TV 긴급 토론에서 JMS 교주 정명석을 통해 이단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단은 그 한자의 뜻처럼 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의 행태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포교 활동으로 들어온 교도들을 세뇌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왜 이단에게 세뇌되는가를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 미혹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일 겁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